군인 부부 하면 장점이 뭐가 있나요? 본인들이 군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은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장점이겠죠? 근데 뭐 아니더라도 뭐 만약에 뭐 장교 부부다, 둘 다 대위야, 그럼 둘이 합쳐서 실수령 월 1000 받잖아. 요즘에 대위가 월 실수령 500 받으니까 그 배 타면 500 넘던데 중위 소위여도 둘이 합쳐서 700씩 막 받고 하잖아. 나쁘지 않지 그렇게 하면. 다만 자주 못 보겠죠. 네. 그리고 뭐 20년 지나면은 뭐 둘이 더블 연금 받고 나와서 그때부터 룰루랄라 하고 이제 뭐 살면 되지 뭐. 군인은 결혼한 사람이 맞나요? 일찍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일찍 했잖아요, 결혼을. 26, 7쯤에 했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군인은 결혼을 한 것과 안 한 것과의 삶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한 기혼 간부의 경우 어쨌든 독신자 숙소가 아닌 관사라는 걸 받잖아요. 혼인신고를 해야 관사가 나와요. 그럼 삶의 질이 확 올라가잖아. 내가 원룸에서 평생 살 거야? 그것도 존나 안 좋은 그 꾸정물 나오는 원룸에서 나이가 30, 40 넘어도 막 계속 그렇게 살 거야? 힘들잖아. 거처를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마음이 일단 커요, 사람이. 그래서 결혼 빨리 하는 게 그게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고, 어쨌든 그리고 월급이 나오는데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장기 자원이든 단기 중기 자원이든 내가 3년 의무복무면 3년까지는 내가 먹고 사는 게 월급이 정해져서 나온다, 보장돼 있잖아. 아니면 7년짜리면 7년은 나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네? 아니면 뭐 내가 뭐 장기 자원이라서 뭐 만약에 자기가 소령 진급을 했어. 뭐 소령은 근데 다 달아주잖아, 해군은. 그러면 연금까지 받는데 문제가 없네가 되잖아요. 20년 이상은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적은 소득이든 많은 소득이든 그걸 떠나서 돈에도 속성이 있는데 계획할 수 있는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걸로 내가 얼마는 쓰고 얼마는 모으고 이렇게 해서 살면 미래는 이렇게 그려지네 라는 거를 꿈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젊은 나이에 되다 보니, 그러니까 군인들이 엔간하면 빠른 나이에 결혼하려는 거야. 결혼은 그냥 빨리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살아보니까 느끼는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당장에 돈은 없더라도 비전이 있고 자신 있으면은 질러 일단 하고, 그리고 젊을 때 애를 새끼를 낳아야지. 건강하고 빨리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른이 돼야지. 요즘에는 말이야, 30대 남녀 대도 애새끼 같아요, 다. 근데 부모가 그렇게 키웠어, 내가 봤을 때는. 내 딸은 안 돼, 내 아들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애새끼들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군인 여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간다 뿅님. 물론 제 아내가 지금 군인이고, 아내랑 연애할 때도 아내는 군인이었고 저도 군인이었지만, 좋은 점 뭐냐, 이 말씀드리기 앞서 오늘 잠시 소개시켜드릴 게임이 있는데요, 그래픽이 트리플 A급의 모바일과 PC 둘 다 가능한 게임입니다. 4-5개 챔피언을 조합해서 던전을 클리어하는 턴제 게임, 바로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인데요. 유저들을 위해 신규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해주는 게임으로서 예전보다 영웅 업그레이드도 쉬워졌고, 캠페인, 던전, 클랜보스, 아레나 순으로 빠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설명에 있는 제 링크나 QR코드를 스캔하면 6주년 맞이 이벤트로 신규 유저에게 60불 상당의 에픽 영웅 자르갈라 스타터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영웅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챔피언들 고유 속성이나 능력치에 따라 조합해서 싸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모션 코드에 수프림 6을 입력하면 전설 챔피언 슈프림 갈렉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월 26일 전에 7일간 레이드에 로그인한 유저에게는 전설의 챔피언 앨리스를 줍니다. 뭐 앨리스 와꾸가 좋네요. 네. 그리고 제가 클랜도 만들어놨는데,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면 다 같이 전장을 누비면서 크루 근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영상 설명란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들어오시면 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 꼭 한번 이용해보세요. 연락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전 개인적인 그거는 생각인데, 저는 뭐 아내랑 뭐 제가 어디 출장을 가건 아내가 출장을 가건 뭐 해도 생사 확인 정도만 하고, 뭐 카톡을 막 그렇게 시덥지 않게 막 주고받지 않아요. 전화도 시덥지 않게 응 뭐해 막 이지랄 안 합니다. 연락을 안 해도 된다. 아주 좋은 장점이죠. 진짜예요. 저희 부부는 하루에 카톡 한 통 할까 말까 합니다. 생사 확인 정도? 뭐 이런 걸로만 해요. 이응 노 뭐뭐 했음? 이응 하나 뭐 이렇게 오고 해요. 그게 뭐 낭만이 없다 사랑이 없다 하는데 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실제로 만나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같이 가고 그러면서 얼굴 보면서 하는 게 좋은 거지, 이런 그 사이버 세계에서 막 그 어떤 연락을 막 강요하는 그런 계집은 바로 걸러야 된다. 그런 남정네도 걸러야 된다. 연락을 강요하는 새끼들 특징이 뭐냐, 신뢰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
내가 많이 사랑을 주는 그 행위를 연락을 해서 막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또는 이 남자가 내 곁을 떠나가지 못하게 내 매력을 계속 발산해야지, 아니면 반대로 나한테만 너의 매력을 발산을 해, 내가 너의 시간을 뺏을 거니깐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해.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이 사람이 나 연락 안 한 사이에 어떤 다른 새끼랑 뒹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군인 여자친구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외모도 외모지만은 그거보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념입니다. 그 사람의 이념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부부가 될 사람들이면은, 결혼을 전제하고 연애를 한다면은 사상이 틀리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 행복한 결혼 생활 될 수가 없다. 군인 여친이면 그래도 그 군필이잖아, 군필. 당연히 군필 여성이 조금 더 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과 더 말이 잘 통하고 이념이 잘 통할 것 같지 않나요? 미필 여성과 군필 여성이 있어. 둘이 와꾸가 똑같아. 뭐가 더 선호가 돼? 난 당연히 군필이 더 선호야. 적어도 군인 중에서 공산주의자는 없잖아. 그죠? 적어도 막 우리 사회 체제를 막 전복시키려는 세력은 없잖아. 배 타면서 좋은 엄마 아빠 되기 힘들겠죠? 라고 매님 하는데, 될 수는 있죠. 근데 힘들겠죠가 맞죠. 그치? 힘들겠죠에 좀 더 가깝지. 자녀의 얼굴을 좀 보기가 더 쉽지 않겠죠. 근데 자녀를 많이 본다고 해서 좋은 아빠 엄마는 아니지. 반대로 자녀를 못 본다 해서 좋은 엄마 아빠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지 않나. 그럼 공무원은 결혼 힘들려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 나는 솔로 보시는 분들이 있나? 저 나는 솔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의사, 변호사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직업들, 거기 나오는 분들이 다 제 또래예요. 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 대부분이야. 직업도 다 원칠하고 좋은데, 나는 솔로에서 의사랑 변호사가 최종 커플 가가고 결혼까지 한 커플 봤습니까?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결국엔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전 나는 솔로로 보고 깨달았어요. 결혼은 왁구입니다. 이게 현실이더라. 외모가 1순위야.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제 1순위가 저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재밌는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이런 거를, 아니면 성실한 사람, 이지랄 하잖아? 근데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재밌거든. 어떤 말을 해도 웃음이 나와. 앞에 씨발 공주님이 앉아있고 왕자님이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은 결혼 힘드나요? 아닙니다. 14급, 15급 공무원이어도 씨발 연병 땀통이 끊어지는 개빡대가리여도 왁구가 차은우에서 봐. 결혼은 그거랑 관계가 없어. 여군들 중에 왜 회사에 예쁜 사람이 많냐고요? 정수민님? 정수민님 혹시 회사 다니십니까? 정수민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좀 미안한 얘기인데 난 해군사관학교에 여군 중에서 이쁜 생도를 못 봤는데, 아니 내 눈깔이 삐었나? 무슨 일이지? 근데 그건 있어. 외모로 이 사람이 사출신이냐 비사출신이냐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현역 때 한 5년 차가 지나기 전까지는 여군은 확실히 사출신이냐 비사출신이냐 이게 보여요. 해군사관학교 출신 특 어떤 느낌이냐면, 위관장교 때 분명히 얼굴이 앳되거든요. 굉장히 앳돼. 소위 중위 대위들이 보면 얼굴이 굉장히 앳된 얼굴이야. 근데 사갔어. 그러니까 앳된 얼굴인데 사갔어요. 근데 또 그게 그 노화가 일어난 게 어떤 풍화작용에 노화한 거지, 얘가 막 술 담배 쩔어가지고 막 그 황달이 있고 막 이런 노안이 아니야. OCS, RT 이런 애들은 사회 물을 좀 먹다 보니까 밖에서 술도 많이 처먹고 뭔가 아무튼 몸에 안 좋은 짓을 많이 했어. 담배도 많이 피고 막 해가지고 좀 얼굴이 좀 말 그대로 상했단 말이야. 상해서 늙은 거랑 그냥 고생해서 늙은 거랑 좀 다르단 말이야. 근데 또 걔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늙었기 때문에 좀 얼굴이 실제로 앳되면서 건강해 보이면서 늙었어. 그런 게 있어요. 군관사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매입관사 가는 게 나을까요? 근무지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입관사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번 목포 살 때도 매입관사에 있었고, 매입관사가 편한 거는 위아래 집 옆집이 군인이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어요. 그 자기가 퇴근하고 집에까지 왔는데도 생활하는 그 환경에서도 모든 라인에 군인들만 살고 이러면 그것도 스트레스야. 밑에 집에 만약에 선배가 살아, 옆집에 선배님이 살아, 위에 집에 선배네가 살아,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짬이 높으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높아도 싫을걸? 후배들 같이 있고 하면은 내 일거일수족이 다 보이잖아. 퇴근하고 나서도 오늘 친한 친구랑 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약에 다른 과 선배랑 마주쳤어. 필승, 선배님, 그래, 어디 가냐? 제가 그 저녁에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 김소령 이게 지금 그 진급 들어갈 때 아니야? 그게 술 마시고 다니면 되나? 이러면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존나 짜증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사는 생활 환경에서 그런 것까지 참견을 당하면?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매입관사가 좋다. 여군이 많은 부서에 여군끼리 정치질 편가르기 있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그 계집의 특성입니다. 그게. 계집은 원래 3인 이상이 모이면 서로 뒷담화를 갑니다. 정답입니다. 그게 그 종족의 특성이야. 너무 욕할 필요는 없다. 서로 계파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계집들의 그게 생존 본능입니다. 그 머스마들도 생존 본능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세 보일까, 우두머리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많은 암컷들을 다스릴까.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계집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뒤에서 이 계파를 잘 나눠가지고 정치를 막 요리요리 해갖고 더 좋은 정치적인 입지에 올라서 아주 훌륭한 수컷의 유전자를 얻어내서 내가 잉태를 할까. 이게 본능이라니까. 진짜야. 이거는 군대뿐만 아니고 여초 회사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여자가 3명 이상 모이면 그렇게 되는 건 국룰이에요.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여자들하고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여자들도 저랑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여자가 1명, 2명 섞여 있는 건 괜찮아. 3명부터 그런다니까. 3명부터. 한두 명은 괜찮아. 오히려 여왕벌 취급해줘. 막 수인남들이 막 난리 난단 말이야. 막 영포티 서인남들 막 아이고 우리 박대위 아이고 고생이 많구나 하면서. OCS 가입교 채찍 때 기준 미달이면 퇴교되나요? 저희 땐 퇴교 안 했어요. 지금도 퇴교 아닐걸?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만큼 체력 패급이 개 많기는 해요. 밖에서 열심히 술 처먹고 놀고 막 이러던, 공부하고 막 이러던 형, 언니, 누나들 많이 와가지고 돼지 새끼 존나 많아요. 그 새끼들은 건강소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제한 배식을 합니다. 일단 밥량을 줄여요. 밥을 절반밖에 안 줬나? 우리 때는? 하여튼 밥을 진짜 개 쥐똥만큼 줘. 매일 삼시세끼 개 쥐똥만큼 줘. 그 다음에 모든 훈련이 끝난 다음에 또 추가 훈련이 또 있어. 더 줘줘. 밥 먹기 전에도 한 번 더 줘줘. 밥 먹기 전에도 각 소대별로 줄을 서잖아. 건강소대는 그 돼지 새끼들이기 때문에 살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각 소대별 에이스 있잖아요. 실제로 운동 진짜 잘했던 체대 출신 후보생들, 운동 진짜 잘하는 애들 많아. 실제로 그냥 밖에서 막 운동 선수를 하다 온 애들이야. 국가대표 하다 온 애들도 있고 막 그래. 그런 애들이 1대1 PT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할 PT 금액을 거기서 공짜로 받는 거지. 전담 마크를 해줘. 대대장이 야 너는 저 돼지 새끼를 맡거라. 예 알겠습니다. 너는 저 멧돼지를 맡거라. 예 알겠습니다. 저 새끼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거라.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러면 밥 먹기 전에 건강 돼지들을 모아가지고 운동을 겁나 시킵니다. 거기 막 푸시업 바랑 뭐 잇몸 일으키기 할 수 있는 기구랑 딱 그 2개 있거든. 그럼 다른 애들 다 줄 서서 밥 먹을 때까지 걔들은 한 끼도 못 먹고 운동 존나 해. 그 다음 밥 먹으러 가면은 절반만 줘. 왜? 돼지 새끼니까. 체력이 창교로 온다는 새끼들이 달리기도 막 3km 막 20분 나올 수준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해서 한 어쨌든 11주 훈련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한 2개월 지나면은 진짜 다 사람 새끼가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인간 그 기준을 다 넘겨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치욕적이야. 자기가 그 장교 훈련 받는데 건강소대에 들어갔다. 그 치욕입니다. 치욕. 해군사관학교 나와서 조종할 수 있나요? 뭐 자기가 조종병과면은 뭐 비행시간 채우고 나와가지고 고정익을 탔다면 민항사의 파일럿으로 취업할 수 있겠죠? 해군 군무원이 곤용 국무원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했는데 박경님께서 그건 제가 장담하는데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수영 못해도 해군 가도 되고요. 봉식이님. 배 타는 게 싫으면 해군 오면 안 되죠. 배 타는 게 싫으면 함정병과 가면 진짜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럼 그냥 육군 가야죠. 근데 그래도 난 그럴 바엔 육군 가느니 해군의 기행병과 배 안 타는 장교로 간다. 육군 장교 가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배를 안 타더라도 해군 그냥 기행병과 평생 배 안 타는 병과들 많아. 그걸 가라. 훨씬 낫다. 아니면 공군 그런 조종 안 하는 병과들 있지. 그런 거 가. 장기 복무도 훨씬 잘 되고 훨씬 좋습니다. 해군에 근데 배멀미 있으면 가면 안 돼요 하는데 뭐 배멀미 있으면 좀 고생 좀 하죠. 근데 배멀미 할 일이 솔직히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파도가 막 존나 많이 치고 황천항해인 경우가 막 10일 중에 8일이 황천이고 막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 10일 중에 막 1, 2일, 2, 3일 뭐 이 정도가 황천인 거지. 배 타면 보통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항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일주일에서 2주일 뭐 그 배마다 달라요. 그 기간 동안 육지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배낭 싸 메고 여행 한 1, 2주 간다 생각하고 짐 다 싸들고 왔겠죠? 빤스부터 양말이랑 뭐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배는 3교대로 돌아가. 3교대로 돌아가서 자기 당직계에서 자기가 항해사면 항해 임무를 해야 되고 뭐 기관 쪽이면 기관 쪽 임무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하루 3직으로 돌아가요. 8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남은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장교로서 해야 되는 일. 인사 업무라든지 행정 업무라든지 뭐 그런 거. 뭐 공문 처리라든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있잖아. 등등. 그런 거 해서 그리고 자고 일어나고 그걸 그냥 바다에서 한다. 수험생님께서 이제는 선진 공군처럼 해군도 선진 해군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해군이 이제 공군보다 더 나은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많이 좋아졌다. 어떤 부분이 공군보다 나은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돈을 가장 많이 받을 확률이 높죠. 해군이. 일단 수당을 훨씬 더 많이 풀수당을 채울 확률이 높다. 제가 그건 최근 영상 중에 설명을 한 게 있죠. 그걸 보시면 될 거고. ROTC 출신 정보장교가 장기 잘 되는 추세인가? 아니요. 그런 거는 출신과 상관이 없고 그냥 본인의 능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RT랑 OCS랑 장기 누가 더 잘 돼요 이런 거 아예 차이가 아예 없어요. 그냥 아예 없다. 아예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다. 그 장기도 마찬가지로 비율대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ROTC보다는 OCS를 당연히 더 선호하겠죠. 제가 OCS 출신이니까. 실제로 OCS 갔다 오니까 만족감이 더 좋아. 왜냐면은 학교를 존나 편하게 다녔잖아. 왜 학교에서 그 정복 입고 막 그때부터 군인 놀이를 하냐고 힘들게. 대학생은 대학생다워야지. 대학교 때는 그냥 열심히 놀고 술도 많이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바도 많이 해보고 기집애들하고 연애도 많이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할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대학교 때 그때부터 막 군인 그 정복 입고 이걸 왜 하냐고. 대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은데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그걸 다 하고 군대 가서 훈련을 한 방에 몰빵으로 받고 인간 하면은 또이또이 아니야. 좋잖아. 그래서 형은 했어? 나 여기서 얘기하면은 내무부 장관님한테 내일 한포에 머리에 총구녕 납니다. 한포로 다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은 못하겠어요. 해군 군사경찰 장교 장기는 하기 나름이겠지만 극악이라고 해야겠죠. 그쵸. 한 기수에 한 명 된다. 후반기 기수까지 통틀어서 한 명이니까 두 기수에 한 명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됩니다. 1년에. 근데 그만큼 입대 자원도 적잖아요. 군사경찰 장교가 OCS가 1년에 뭐 한 8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들어올 건데 그 중에 한두 명 장기가 되는 거예요. 해군 부사관이 왜 떡상했나요 했는데 수당이 많이 늘어나서 하사가 350에서 400 정도 받아요. 실수령으로. 27에 후반기 기수 입대면 늦은 건가요? 아니요. 늦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막 어떤 분들이 막 뭐 어떤 자격증을 어떻게 가지고 몇 점을 해갖고 넣으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모병관이 아니잖아. 제가 뭐 거기 채점자 지원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알 수가 없죠. 해군에서는 아는 거지. 다음 생에 군인 하셔야 된다면 어디 가나요? 했는데 공군, 해군 둘 중에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해경은 해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지 않나요? 해경이랑 해군이랑 똑같이 받는다고 보면 돼요, 지금. 해경이 물론 미미하게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어. 근데 해경은 배를 그만큼 더 안 타고요. 그 다음에 해경은 연금이 해군보다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치면 군인이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똔똔이지. 물론 연금이 뭐 기여금 자기가 낸 만큼 받는 거 아니냐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전역하자마자 받냐 65세 이후에 받냐 요 차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월급이 해경하고 비교했을 때 본봉으로 치면은 해군이 더 높고요. 수당으로 치면은 해경이 더 높습니다. 조금 더. 근데 연금으로 치면 또 군인이 더 높죠. 그러니까 다 세 개 합치면 똔똔이다. OCS 진급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건가요? 하는데 OCS랑 해사랑 진급률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해사, OCS, ROTC 세 개 다 진급률이 똑같다는 거 몰랐죠? 육군 공군 출신 분들은 놀랐죠? 진급률이 똑같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줍니다. 김님께서 OCS와 해사 진급률이 같다는데 회사에 4년을 투자해서 더 좋은 거는 있을까요? 호봉이 2호봉 더 높잖아요. 그 다음에 학비 안 내잖아요. 국가에서 공짜로 다 해주죠. 심지어 월급을 주죠. 생도들 월급이 100만 원이 넘어. 그 4학년 생도가 200일걸? 하여튼 병사랑 비슷해요. 생도들 월급이.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자기가 어려워서 대학교 갈 학비가 없다든지 뭐 군인이 뭐 존나 꿈인데 그러면은 뭐 사관학교 가는 거지. 해군 사관학교. 해군은 그런 건 있어요. 진급률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군 사관학교가 뭐 100명이 남았다 그 기수에 그러면 뭐 3분의 2 정도가 중령을 달 거야. 뭐 한 60명, 70명이 중령을 달아. OCS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OCS는 그 기수에 뭐 해봤자 8명 남아있고 그래. 10명 남아있고. 그러면 그 중에 뭐 6명 중령 달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결국엔 근데 나중에 별을 달 때가 되면 별을 달 때는 사관학교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관학교 인원이 더 많기 때문이야. 해군은. 해군 장교는 그 장기 자원의 비율이 사관학교 출신이 더 많아요. 비사보다. 좀 신기하죠? 육군하고는 좀 다른 구조예요. 육군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극소수잖아. 다 비사로 채워져 있고. 해군은 반대로 사관학교 출신 더 많고 비사가 더 적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뭐 나는 대학교에서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하고 싶어 하면은 뭐 OCS나 뭐 그런 거 가시고 짧게 가고 싶어 하면 ROTC 가는 거고 RT로도 근데 뭐 장기 자원 해도 괜찮고 뭐 사관학교 가서 나는 정통파로 갈 거야 하면 사관학교 가는 거 다 장단점이 있죠.
인텔님께서 OCS 3년에서 7년 복무 전역하고 대학원 진학은 가성비가 좀 안 좋겠죠? 아니요, 가성비 좋던데요? 제 동기들 그렇게 가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보통 전역하고 대학원으로 다시 또 공부하러 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이미 모아놓은 자산이 좀 있을 거 아니야. 성실히 모았으면 3년, 7년 정도 하면은 그래도 뭐 5천에서 1억 정도 모은단 말이야. 중기자원이면 그래도 한 1억은 모아요, 다. 그 정도 돈 가지고 그래도 사회 나와서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대학원 졸업하는 데까지는 충분한 돈이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죠. 그렇게 해서 뭐 재테크까지 잘했다면은 굳이 직업을 안 가지고 공부에 열중하면서도 자산이 불어난 친구들도 많고. 일단 음탐, 사통, 무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음탐은 음파탐지의 준말이죠. 잠수함을 잡는 소리를 듣고 이게 잠수함의 소리인지 뭐 상선의 소리인지 뭐 고래의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뭐 이런 걸 다 알아내는 소머즈의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급도 잘 되고 장기도 잘 되고 다 좋은데 배를 많이 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회에 나오면은 군대에 있는 걸 살려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죠. 뭐 사실상 취업하기는 좀 애매하다 봐야죠. 나중에 나온다는 생각이면은. 근데 뭐 사통 같은 경우는 사격 통제의 준말인데, 해군이 이제 바다에서 싸우는 군이잖아요. 그래서 배가 있으면 함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함포가 이렇게 파도에 출렁이면은 함포도 같이 출렁거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준해서 따다당 쏘기가 힘들잖아, 함포가.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전자적인 기기로 이렇게 자이로로 이렇게 센서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일정하게 겨냥할 수 있게. 그런 것들 다 이제 사통기기들이거든요. 사격 통제 기기들. 그 사통사가 잘 해야지 사실상 그 사격을 잘 한다. 그 배가 명중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통도 좋아요. 배에서 나름 시원한 데에서 일하고 대우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사통은 나가서 그 방산업체에 취업이 잘 됩니다. 한 상사쯤 되면은 좀 괜찮다는 게 정평이 좀 나면은 이게 그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무장 같은 경우는 힘들죠. 이제 병기 탄약 같은 거 들고 나르고 쏘고 이런 거 무장이 하는데 지금은 좀 제가 알기로는 좀 진급 적체기로 알고 있어, 무장이. 그래가지고 좀 힘든데 또 지금 모르지.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10년 20년 뒤에는 또 진급 적체기가 풀려서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해군 추기는 어떤 직별인가요? 전역하고 할 게 많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전역하고 할 건 정말 많아요. 추진기관인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관사 업무로 하는 거야. 옛날에는 내기사랑 내연사로 나뉘었는데, 내연사가 이제 디젤 엔진을 운용하는 그런 부사관이고요. 그리고 내기사는 가스터빈 엔진을 이제 다루는. 해군 배에서는 이제 큰 배들은 이제 가스터빈하고 디젤 엔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고속 항해를 할 때는 가스터빈을 틀어서 가고요. 가스터빈이 이제 그 항공기 엔진이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엔 디젤 엔진으로 달달달달달달 거리면서 가는 거지. 디젤 엔진은 속도도 빠르게 못 내고 냄새 나고 연기 많이 나고 또 소음도 많고 진동도 많지만 대신에 연비가 좋고, 가스터빈은 연비는 최악인데 엄청나게 고속 항해를 조용하게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 해서 조용하진 않은데 하여튼 그걸 전술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군을 쓰거든요. 근데 그 내기 내연이 예전에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해군에서 내기 내연 다 합쳐갖고 추진 기관 직별을 통합해버린 거야. 그래서 추기사는 내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연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추기가 빡세기로 유명합니다. 해군에서 가장 빡센 직별 중에 하나예요. 추기사는 그 엔진룸에서 뜨거운 데서 그 시끄럽고 땀나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엔진 고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 군함의 심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만큼 배우는 기술이 많고, 사회 나가서 자기가 거기서 진짜 열심히 배운다면은 기술을 익혀서 나가서 뭐 냉동 공조기사라든지 뭐 그런 거 할 수 있죠. 제 영어 전공이 통번역인데 뭐 경력삼아 통역장교 재입도 어떨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역장교 좋습니다. 해군 통역장교가 제일 좋습니다. 통역장교 중에서는. 왠 줄 알아요? 연합훈련을 가장 많이 하거든. 그래서 통역할 기회가 훨씬 많아요. 사군 통역장교들에 비해서. 히읗 이응님도 UDT 부사관 경제적이나 안정적 측면에서 좋은 직업을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그 안정적이라는 그 키워드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주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기준이 그냥 따뜻한 데서 잘 수 있는 거처가 있고 밥 삼시세끼 안 굶고 뭐 그 두 개가 뭐 이루어지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공무원만큼 좋은 게 없죠. 군인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어떤 경제적이나 안정적인 측면만을 바라보고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 꼭 군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런 특정 직업을 난 꿈으로 삼아서 선택한다. 이거를 저는 그 자체를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너무 서글프지 않냐? 내 인생이 그 깜냥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단정짓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막 문턱까지 왔어. 그러면 모르겠는데 막 질문하는 분들이 보통은 뭐 20대 초반 뭐 대학생이거나 이런 사람 많을 거 아니야. 군대 질문은. 근데 아직 사회에 제대로 경험도 해본 적도 없는데 지레 겁먹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기로는 씨발 군인만큼 좋은 게 없대. 안정적인 게 없대. 고생은 좀 하겠지만은 월급 줘. 집도 줘. 밥도 줘. 뭐 다 밥은 안 주지만 어쨌든 막 그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대. 연금도 준대. 이래서 간다. 나는 그거는 좀 비추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지금 못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부국 중에 하나야.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아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디 가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2000년대 넘어와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뜻은 뭐냐?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애초에 그냥 의식주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정상적인 팔다리 달려있는 사람이면은 의식주는 해결이 돼요.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그건 팩트잖아. 북한처럼 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근데 자기의 목표가 그 굶어 죽지 않고 밥 먹고 살고 집 있고 이거면 돼. 이게 최종 목표라고 단정 짓기엔 너무 아깝지 않냐? 20대 인생에? 그러니까 그것만을 보고 군인을 선택하면 후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